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23경기. 어제 그래도 메인으로 가져갔던 무승부 적중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서브로 가져간 것도 뭐 한 골차 승부라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비아레알, 발렌시아하고 비긴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변수가 좀 나왔죠. AT도 비기고, 그리고 에스턴이랑 레알은 잘 피해갔지만 다른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좀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차시랑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켰었는데 좀 애매해서 이제 다시 저녁에 온다 했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는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메어하고 알베러시티,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알베러시티가 꼴찌고 뭐 상황도 더 안 좋고, 네이메어이 최근에 이제 PSV라든가 포르티나 상대로 다득점도 했었고 홈이고, 그리고 알메러시티는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 위트레티를 이긴 것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리고 원정 2경기 무실점.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입니다, 이 경기.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오렌티나하고 코모도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모가 최근에 3연패입니다. 이 뒷심이 부족해서 뭐 한 골차 승부도 많긴 한데 역전패 당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이 조금 승리 자체가 최근에 없다. 그래서 아탈전이 마지막 승리입니다. 3대2로 이겼을 때. 그게 지난 9월이니까 까마득하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고 원정 코모가 1승밖에 없어서 불안한데, 걸리는 게 뭐냐? 피오렌티나의 성적입니다. 최근 피오렌티나도 뭐 3연승하고 지난 인테리한테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중간에 좀 안 좋은 기간들이 있었어요. 우디네세, 뭐 퇴장당한 토리노 상대로 비긴다든가 선제골 넣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좀 불안한데, 거기다 모이스킨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팀의 가장 득점력이 좋은 15골. 그래서 그 결장까지 포함하면은 코모가 그래도 쉽게 앉았던 팀이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요새 분위기 좋긴 하지만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피오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 승무.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앞 경기들은 웬만하면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8시 경기들은 못해도 한 10시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에스파뇰 빌바오, 어제 생각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빌바오가 리그 무패도 꽤 길고 패배 자체도 적고 뭐 에스파뇰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에스파뇰이 원정의 무승인데 홈에서는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6승 3무 3패. 그래서 홈의 에스파뇰이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빌바오랑. 그래도 빌바오가 유리한 건 맞는데 최근에 빌바오가 뭐 원정에서 실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스파뇰은 레알도 잡았었고 홈에서 최근 홈 6경기 3승 3무로 무패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해서 물을 좀 보겠다. 지볼러 헤이렌베인, 사실 요 경기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헤이렌베인이 얘네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은 너무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승 5무 1패인데 홈이 원정에서 2승 9패로 꼴찌니까. 그리고 뭐 지볼로는 경고 누적이 있긴 해요, 미드필드에. 근데 헤이렌베이는 결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몇 경기 못 나왔던 선수들이라 그 부분도 좀 애매하고, 다만 지볼러가 최근에 홈에서 이제 PSV나 위트레트 강팀 상대로 다득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알크마르전 지기 전까진 꽤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3경기 2승 1무. 근데 헤이렌베인도 원정이 약하긴 한데 최근에
트벤테나 포르티나한테 다득점 한 거 보면 둘 다 페이스는 오버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볼러 승무에 오버를 같이 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메러나 흐로닝헌한테 득점을 못했을 정도면 그냥 지볼러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버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벤테하고 발베이크,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트벤테가 이제 유로파 일정이 있습니다. 보데글림을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기고 있는 입장이지만 원정이고, 그리고 리그는 최근 보면은 4경기 무승, 3경기네. 컵대회 포함 4경기. 근데 그 4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만 보면 5연승 중이다.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 5경기 뭐 무패기도 하고 트벤테가 유리한 건 맞는데, 발베이크가 최근에 조금 잘한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어서 팀들이 좀 애매합니다. 알메러전도 알메러가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4골을 먹힌 거고, 나머지 2승은 홈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원정의 발베이크는 좀 의문이 가는데, 지더라도 이 골을 넣었던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발베이크는. 그래서 실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득점이 하위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습니다. 31골. 그래서 트벤테도 실점이 많은 거 생각하면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벤테 승, 핸디물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이엔디물을 갈 거냐, 지금 그때보다 배당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트벤테 승 보지만 이게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3.5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게 핸디무 보면서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보통 핸디무면은 이엔디무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제 본머스 같은 경기 빼고는. 그래서 핸디무 볼 거면 오버를 버려야 되고 승 핸디무 가야 되고. 근데 뭐 트벤테가 좀 더 유리하게 이길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걸립니다. 다음 이제 유로파 일정. 그리고 발베이크가 근데 알메로전 빼면은 사실 득점이 그렇게 막 높다고도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 위트레이트나 최근 뭐 아약스전 골까지 생각하면 무득점 할 경우보다는 득점할 경우가 좀 더 있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요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트벤테 승에 오버 봅니다. 다만 오버를 좀 더 높게 보겠다. 트벤테 승은 배당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고 리버풀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리버풀하고 울버햄튼. 오늘은 사실 8시 경기 건너뛰면은 조합은 어제랑 비슷하게 8시 반과 9시 사이에 나갈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리버풀하고 울버햄튼. 뭐 당연히 리버풀이 뭐 홈에서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한테 진 적도 없고, 순위 싸움도 말이 안 되죠. 아직도 1위입니다. 근데 리버풀이 지난번 비겼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나마 승점을 좀 쫓아가긴 했는데, 이제 한 경기 덜 치른 4점 차라서 리버풀이 이기면 또 7점 차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강등권하고 불과 2점 차. 그리고 그나마 득점으로 커버하고 있는데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리버풀 원정을 가야 되는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다. 리버풀은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그리고 각포가 지금 부상 의심 정도 돼서 이게 뭐 못 나오면은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격질에 따로 부상이 없어서 오히려 울버햄튼도 지금 라르센이 좀 몸 상태가 좀 애매하고, 황희찬도 부상이고. 근데 황희찬은 요새 잘 못 나오니까. 그래서 마테우스 쿠냐가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라르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도 여기 좀 크다 봅니다. 받쳐줄 선수가 리버풀보다는 많이 없어요, 울버햄튼 쪽이. 그래서 요거는 리버풀이 지난번 퇴장도 있고 에버튼이랑 비긴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인데 울버햄튼한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울버햄튼이 최근에 뭐 에스턴도 잡고 블랙번 원정도 이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첼시 3실점, 그리고 뉴캐슬한테도 3실점. 리그 경기로만 봤을 때 실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버풀 승을 봐야 되지만 배당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리버풀이 마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리버풀이 마인이 잠깐 입스위치 4대1 레스터 3대1 근데 울버햄튼이 못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근 연승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 승 보는 입장에서는 마헨도 배당이 별로입니다. 사실 마헨도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아니면 뭐 트벤트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리버풀 승 보면서 리버풀이 그래도 이기겠죠. 근데 이제 이 일반 승으로는 접근 안 하고 핸디 쪽 무승부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다 비기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몬차하고 레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경기니까 한 반 정도만 한 바야돌리드 경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자, 몬차 레체 뭐 상성은 비슷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일단 몬차가 꼴찌입니다. 그 레체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은 오히려 몬차가 조금 더 좋긴 해요. 득점도 좀 더 많고 실점도 좀 더 적어서. 다만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몬차 팀 자체가 승리가 많이 없거든요. 2승밖에 없고 홈에서 1승. 그리고 레체 원정 성적보다 안 좋아요. 승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레체 쪽도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면 몬차 입장에서는 피오렌티나 잡은 게 커요. 중간에 그거 못 이겼으면 지금 연패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때 6연패 끊었으니까 경기로 보면 그때도 한 열 몇 경기 만에 이긴 거고 근데 다시 4연패 중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몬차 자체가 그 전에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좀 많았거든요. 홈에서는 라치오, AC 밀란, 유벤 강팀하고도 좀 잘 비볐었는데 물론 최근에도 피오렌티나 잡고 뭐 베로나전 0대1 패배면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한 골차예요. 홈에서도 비기든 아니면 이기든 진 경우까지 하면은 거의 한 골차 승부가 많았고 원정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최근에 원정에서는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홈의 몬차를 좀 믿어보자. 근데 레체가 요새 원정에서 가끔씩 득점을 많이 넣습니다. 파르마, 엠폴리전 다 3득점씩 했고 뭐 얘네도 중간에 실점이 많은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 볼로냐전도 비겼고 그래서 몬차는 연패를 끊을 수 있지만 글쎄요. 근데 몬차도 오버가 언더보다는 좀 많았고 레체도 상대방이 오버를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이게 살짝 애매하네. 몬차하고 레체는. 제가 볼 때는 요거 몬차 풀행 가기도 좀 애매하고 몬차의 성적을 생각하면 근데 또 레체보다는 득실이 괜찮단 말이죠. 근데 또 하필 레체가 또 그 득점력도 최근에 많이 넣은 거라 무시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풀행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따르고 레체가 이제 엠폴리나 파르마 3대1로 이겼을 경우 생각하면 이건 묻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연패 끊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디네세하고 엠폴리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디네세 같은 경우 지금 엠폴리보다 승점도 더 괜찮고 득점도 더 많긴 하지만 실점은 우디네세가 뭐 2골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이 둘 다 마이너스인데 그냥 우디네세가 살짝 조금 더 좋은 정도. 득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홈의 우디네세입니다. 다만 엠폴리가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냐. 주전 키퍼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공격이나 수비 쪽도 뭐 장기 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엠폴리 쪽이 수비에 퇴장이 있었고 최근 부상만 수비 쪽에 2명 그리고 공격도 뭐 장기 부상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디네세보다는
엠폴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성에서는 당연히 좋긴 한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에요. 엠폴리 상대로. 다만 우디네세 최근 전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타라고도 비겼고 홈에서 피오렌티나 원정도 잡고 로마한테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 당했죠. 근데 선제골 넣은 게 중요하고 베네치아도 이기고 마지막 경기 나폴리 원정에서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요새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엠폴리는 지난번 AC 밀란한테 0대2. 그 전에 뭐 유벤투스 4실점, 인테르 3실점. 그래서 엠폴리도 보면 뭐 예전에 한번 베로나 상대로 4득점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워낙 득점 자체가 저조하고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막 한 골씩 넣고 있어서. 근데 그 한 골이 전부였고 우디네세가 최근 나폴리 비기고 홈에서 뭐 베네치아 다득점, 로마한테도 선제골 넣을 정도면 우디네세 쪽으로 봐야죠. 우디네세 승. 정 불안하다 하면은 그냥 무정도 생각하시는 게 낫지. 엠폴리가 이기려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뭐 퇴장이 있지 않고서야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결장자가 크게 없어서 오히려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는 엠폴리가 더 불리하죠. 자 그다음 몽펠리에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앞에 경기들을 좀 네이메언하고 피오렌티나 23경기니까 에스파뇰 묶기도 그렇고 네이메언하고 피오렌티나를 묶어버릴게요. 그냥 네이메언 안 가지만 그냥 무로 찍고 묶고 왜냐면 이게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잠시만요. 아까 이제 리버풀 했고 몬차 그리고 우디네세까지 몽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펠리에 같은 경우 리옹보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여긴 18개 팀이기 때문에 꼴찌입니다. 꼴찌. 득점이 꼴찌거나 실점이 꼴찌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점 자체가 꼴찌고 몽펠리에는 그나마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리옹의 원정 성적이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수비 쪽에 은근히 부상이 좀 있어요. 최근 부상까지 한 3명 지금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온 그 부상까지 하면은 3명이고 그 외에 공격은 그나마 그거보다 더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상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리옹은 없습니다. 없어. 이러면은 리옹이 좋죠. 그리고 몽페리 최근 리옹한테 3연패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상성에서도 밀리고 뭐 결장자 부분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아요. 득실도 밀리고 그리고 리옹 입장에서는 보면은 유로판 기다리는 입장이고 최근에 랭스 상대로 4대0으로 잡았습니다. 뭐 마르세유전 2대3 아니면 그 홈에서 툴루즈라든가 낭트 비긴 게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홈에서 잘하지 리옹도 원정 성적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최근 4경기 무승입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브레스트 1대2 뭐 컵대회 2대2 승부 차이 끝에 졌죠. 그리고 낭트 1대1 마르세유 2대3 그리고 그나마 FA컵이 마지막 이긴 거네. 파리한테도 졌기 때문에. 근데 몽펠리에가 최근에 2경기 득점 없이 졌어요. 랑스한테도 홈에서 이제 0대2로 졌고 스트라스 원정. 그 전에 모나코 뭐 역전승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몽펠리에가 가끔씩 강팀 상대로 좀 잘하긴 하거든요. 릴하고도 릴인가 니스 그때 극장으로 비겼었고 뭐 2경기 다 비겼지만 그리고 모나코도 역전을 했고 선제골 내주고 근데 최근에 뭐 랑스한테 지면서 득점 없이 연패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홈이라 그나마 좀 해볼만 하다는 느낌인데 요거는 리옹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리옹 승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당이 조금 낮다. 배당이 안 그래도 낮은데 지금 배당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몽펠리에가 그래도 강팀 상대로 뭔가 득점을 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 경기도 배당이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뭐 언오버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애매해요. 3.5라. 일단 리옹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일단 수비 쪽에 최근 부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리옹 승 보겠습니다. 리옹까지 보면 될 거. 바이오돌리드까지 봐야지. 그다음 브레멘하고 호펜하임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멘은 지금 호펜하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승점 차이가 좀 있네. 순위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네. 그리고 득실도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호펜하임이 마이너스가 조금 많아요. 마이너스 10, 거의 20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브레멘은 원정이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긴 합니다. 근데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해서 아무리 원정보다 홈 성적이 안 좋다 한들 브레멘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결장자 부분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최근 부상은 그나마 수비 쪽이고, 미드필더도 지금 젠스 스테이지 덴마크 선수인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해요. 7골에 3어시. 얘도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왔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애매합니다. 뭐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못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잘 못 나오더라고요. 완전 결장 표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고 브레멘이 홈에서 유독 호펜하임한테 최근에 좀 약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지난번에 미넨한테 3대0으로 졌죠. 근데 그 전에 마인츠도 잡았었고, 뭐 도르트문트 원정 비기거나, 그리고 브레멘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홈에서 이제 레버쿠젠 아니면 그 3연승 할 때도 있었거든요. 리그에서. 그때만큼 지금 최근 성적이 좋진 않아요. 다만 브레멘도 뭔가 패배가 그렇게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지면 다음 경기는 꼭 뭐 비기거나 이겼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연패를 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면 호펜하임이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4실점이나 했거든요. 레버쿠젠 3실점.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한데 이것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3.5올 거예요. 아마 3.5. 최근에 1대0, 0대2. 살짝 애매하네. 살짝. 호펜하임 쪽 결정자를 봐야겠는데 아까는 브레멘 쪽만 봤기 때문에. 일단 호펜하임 주전기포 부상, 수비에도 부상이 3-4경기 못 나온 것 같고, 공격에 아담 크라마니치하고 지금 흘로제크가 거의 투탑인데 흘로제크가 지금 부상이네. 그리고 마리우스 불터도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한 것 같지 않고, 이러면은 크라마니치만 갖고는 좀 빡세지 않을까. 이거는 오버 가기보다는 그냥 브레멘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홈이라서. 브레멘 승 보겠습니다. 브레멘 승 보고 그 다음 바야돌리드 그리고 세비야. 요거는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죠. 이게 어제 변수를 많이 체크 안 하고 제가 봤던 건 에스턴, 레알 진짜 더 가서 본머스인데 본머스는 뺐기 때문에. 근데 레알 에스턴은 나왔지만 무승부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AT, 비아레알이 터졌기 때문에 뭐 크리스탈이 진 것도 있고, 그거 생각하고 일단 오늘 그 변수를 좀 노렸던 거거든요. 뭐 바이오돌리드 비기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리면은 마요르카는 이길 것 같고, 어디였더라? 또 있었는데 토트넘이 아니고
에스파뇰이다. 에스파뇰 지나갔구나. 그래서 바야돌리드도 지금 보면은 세비야한테 상성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근데 어 아예 그 상대 못할 그 정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리드가 최근에 뭐 4연패고 뭐 홈에서는 베티스 발렌시아 예전에는 뭐 빌바오랑도 비겼었고 뭐 비아레알 라이오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세비야가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최근 폼 보면 물론 레알이나 AT 상대로 다득점을 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지로나전 2골 아니면 뭐 꾸준하게 한 골 정도 넣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올리드가 골만 넣어주면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제는 확실히 완전 무를 봤는데 어제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세비야 승무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는 확실히 무였다면 오늘은 세비야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살짝 좀 생각이 왜냐면 어제도 세비야 승이 걸려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왜냐 바이올리드가 득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꼴찌, 실점 꼴찌. 그래서 득실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뭐 홈에서 3승을 하고 있긴 하고 세비야가 원정승이 많이 없어도 얘네 경고 누적도 있고 뭐 수비에 부상도 있고 특히 공격에 결장도 있습니다. 그 골절로. 물론 세비야도 없는 건 아니에요. 로익 바데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미드필더 사울도 경고 누적. 한데 이제 공격 쪽이 대부분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비야를 좀 더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비야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랑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약스하고 헤라클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아약스까지만 공개를 살짝 애매한데 아약스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진 그냥 쭉 이어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약스가 2위입니다. 지금 순위가 2위인데 PSV보다 2경기를 안 했어요. 근데 1점 차입니다. 즉 오늘 비기면 득실 때문에 2위 유지겠죠. 근데 이기면 바로 역전. 지더라도 다음 경기 이기면 또 역전. 그래서 아약스가 유리한 입장이다. 왜냐? 요새 PSV가 너무 삽질을 했고 어제도 비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정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간 위트레트한테 발목을 잡혔죠. 그래서 어쨌든 아약스는 선두로 치고 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상대로 압도해요. 성적이 14승 3무. 상성은 말이 안 되고 최근에 4연승인데 이게 위니용 그 원정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홈 경기에서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리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홈에서 뭐 페어노르트도 2대1로 잡고 그러니까 홈에서의 그 성적이 좋습니다. 아약스가. 왜냐면 9승 1무라서 PSV하고 트벤테 요 세 팀이 무패팀이거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원정에선 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베오르스트에 이제 결장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뭐 수비나 미드필더에 한 명씩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못 나온다 죽고 치더라도 그래도 헤라클레스도 공격 쪽에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몇 명이 있어서 뭐 결장 부분은 아약스가 손댈 수 있는데 그래도 아약스 승부입니다. 다만 배당이 너무 낮고 원정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헤라클레스의 최근 기세입니다. 기세. 지금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다 아약스가 좋잖아요. 근데 하필 헤라클레스가 요새 무패를 좀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몇 경기냐면 지금 9경기 4승 5무. 근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강팀이 거의 없어요. 해봤자 홈에서 위트레이트 한 번. 그리고 또 홈에서 위트레이트 한 번. 그때 또 컵대회를 잡았죠. 그거 말고는 뭐 브레다도 순위가 낮은 뭐 하위권은 아닌데 흐로닝언, 알메러시티 뭐 2부인지 3부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뭐 만약에 PSV나
뭐 원정에서 이겼다면 모르겠지만 위트레이트도 결국엔 다 홈에서 선방을 했던 경기라 결국엔 아약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로파 원정을 가야 되고 1차전 졌으면 아약스 승 보기도 어려웠겠는데 1차전 이겼겠다. 다음 경기 또 홈이다. 뭐 걱정할 게 그나마 없죠. 그리고 이게 뭐 아약스가 리그 순위가 낮아서 유로파에 집중해야 되는 위치도 아니고 이기면 순위가 바뀌는데 PSV를 이제 넘기고 더 쫓아오지 못하게 그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두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약스 승보입니다. 이거는 아약스 승보는 입장에서 마인을 보면은 좋겠는데 헤라클레스가 워낙 요새 기세가 좋아서 이거는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죠. 그래도 아약스 승보지만 아까 어디냐 트벤테랑 리버풀하고는 좀 다르게 이건 원정이 좀 빡세요. 근데 아약스 상대로 헤라클레스가 뭐 이기긴 힘들겠지만 선방은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약스가 최근에 3득점 한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많아야 2득점.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넣더라도 한 골 아니면 뭐 아약스 1대0 2대0으로 끝나는 그림을 그려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아약스 승은 보는데 배당이 너무 낮죠. 그래서 트벤테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아약스도 그렇고 다 언오버로 접근합니다. 저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공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그냥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르아브르하고 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니스가 순위가 높죠. 르아브르가 이제 강등권 바로 위니까 그래서 뭐 득실로 보나 비교가 안 됩니다. 르아브르는 또 무도 적어요. 그래서 뭐 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니스가 홈 무패인데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 뭐 르아브르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하겠지만 르아브르가 홈 성적이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결장자도 보면 뭐 명단 제외도 있고 수비 쪽에 미드필더에 지금 부상도 있고 뭐 최근 부상은 아닌데 그래도 비중이 한 명은 좀 어느 정도 있고 공격 쪽에도 명단 제외. 그러니까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보다 명단 제외로 빠진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니스는 수비랑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공격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르아브르의 득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한 10점대 득점입니다. 17골. 그래서 뭐 생떼나 몽펠리에보다 실점은 적을지언정 니스가 득실이 괜찮다. 그래서 르아브르가 믿을 거는 니스의 상성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니스한테 4대0이거든요. 4번 붙어서 4번 다 이겼습니다. 홈에서. 근데 그 3번은 10년도 더 된 전적이라서 최근 전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3대1. 어쨌든 상성은 압도한다. 그래서 그 상성을 믿고 가야 되는데 르아브르가 또 요새 은근히 성적이 괜찮아요. 랭스 원정 비겼죠. 앙제 비겼죠. 홈에서 질 때도 최근 브레스트 랑스 다 한 골 차. 근데 더 중요한 건 릴 원정을 잡았다. 2대1로. 근데 연승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가 또 니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니스가 최근에 보면은 리그에서는 거의 안 졌어요. 최근 뭐 릴전 그리고 작년에 리옹. 근데 툴루즈 비겼던 1대1, 몽펠리에 2대2. 뭐 랭스전 이기긴 했지만 2실점. 그러니까 니스도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컵 대회도 최근에 졌고. 그래서 니스가 홈에서만큼 원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걸리는 게 이게 니스 승을 보지만 르아브르가 과연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못 이겨도 홈의 연패는 끊으면서 비겨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릴한테도 결국엔 역전을 당한 거고 툴루즈도 선제골 넣었던 거 보면은 그래도 공격 쪽에 살아 있으니까 얘네가 뭐 유로파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니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니스 승보죠. 근데 마행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 니스가 원정의 꾸준한 실점, 그리고 르하브르가 항상 한 골 차로 졌다는 점 하면은 고배당으로는 핸디물을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접근하고 다음 경기 랑스 스트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스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일단 두 팀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득실도 비슷합니다. 스트라스가 득점 많지만 실점도 많아서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지고, 랑스가 홈 성적이 원정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스트라스는 더 많이 차이 납니다.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6승 3무 1패. 근데 오늘은 원정이고 원정의 성적은 많이 안 좋습니다. 2승밖에 없고. 자, 그럼 결장 부분 보면 일단 수비 쪽에 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전 키퍼가 이적을 했나요? 키퍼들 보면 경기 뛴 시간이 경기 수가 몇 경기 안 돼요. 4경기, 2경기. 그러면 뭔가 이적을 했다는 건데 그 2명 중에서도 1명은 부상이고 2명이 부상이네. 어쨌든 키퍼 쪽 뭔가 출혈이 있었던 것 같고, 수비 퇴장, 그리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스트라스도 수비에 경고 누적이 1명 있습니다. 얘는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트라스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상성은 이기고 있는데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랑스가 요새 약간 오락가락 하긴 하거든요. 뭔가 막 연승도 하긴 했었지만 홈에서 연속적으로 이겨주는 건 못 보여주고 항상 홈 원정을 끼고 연승을 했던 랑스여서 파리한테 비기면 잘했다 싶다가도 홈에서 툴루즈한테 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앙제를 잡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못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패배가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트라스도 얘네 흐름 자체는 뭐 한 8경기 무패도 했었는데 최근에 스타드렌한테 지면서 그 FA컵 프랑스 그 컵 대회 그 앙제한테 3대1로 지고, 근데 또 지난번 몽펠리에를 잡으면서 그 리그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 그때 4연패한 이후에 스타드렌전 빼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근데 원정이라는 점이 좀 불안해서 랑스가 그래도 홈에서 연승은 못할지언정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얘네도 결장자가 아주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득점 부분은 확실히 스트라스가 좋은데 랑스가 실점이 좀 적은 부분이라 무 봅니다. 무. 오랜만에 무 보는 것 같은데 이 경기. 근데 배당을 랑스가 좀 더 높긴 해요. 그래도 뭐 뭔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진 않네. 예전에 이길 때도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부분도 있어서 스타드렌 한 경기 졌다고 해서 그것도 후반 막판에 터진 거라서 무승부 그냥 가겠습니다. 배당이 이렇게 낮게 받았을 줄은 몰랐네 랑스가. 그래도 한 거의 2배 가까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1.6 정도면 메리트가 없죠 랑스. 오히려 랑스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 앙제. 자, 여기도 순위가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승점 1점 차, 득실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고, 랭스가 홈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앙제도 뭐 고만고만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퇴장이 1명 있는데 그 퇴장당한 선수가 비중이 너무 낮고, 랭스 입장에선 지난번 리옹전 0대4로 질 때, 그리고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이게 그 종아리 부상이 회복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풀이 아니라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8골이거든요 팀 내. 그래서 요게 아주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앙제는 수비 쪽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선수나 아니면 뭐 빠진 선수들이 장기 부상이어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장 부분은 그래도 임팩트로 보면 공격에 못 나온다고 하면 앙제가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요 정도만 보고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랭스가 최근 앙제 상대로 한 6, 7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무가 많다. 그래서 최근 4무 1패입니다. 4무 1패 홈에서. 그리고 랭스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8경기인가 승리가 없어요. 다만 4무 4패. 무가 좀 많다. 잘 못 이기기도 하지만 잘 지지도 않습니다. 연패하는 경우도 최근엔 살짝 좀 드물고, 근데 실점도 보면은 꾸준하긴 한데 어떻게 잘 비기는 게 신기해요. 뭐 파리 원정도 비기고, 홈에서 컵 대회 모나코랑도 비겼었고, 뭐 리옹하고도 비겼었고. 근데 앙제는 확실히 랭스보다 승리가 많긴 합니다. 최근에 5연승도 했었죠. 컵 대회 포함. 근데 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지만 마르세유전 2실점 빼고는 최근 랑스도 한 골차, 그리고 3연승도 했었고. 그러니까 랭스 입장에서도 득점력이 생각보다 이제 최근에 막 많지가 않거든요. 한 골 이상 잘 못 넣기 때문에 앙제가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요거는 오랜만에 승리가 필요한 랭스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리고 랭스도 언더가 많고 본인들 득점력만 놓고 보면, 그리고 앙제도 뭔가 최근에 언더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뭐 몽펠리에전 3득점이 있긴 했지만 그거를 빼면은 사실 그걸 포함시켜도 언더가 많습니다. 그래서 랭스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근데 배당이 너무 낮다. 1.75일 때 한번 가볼만 했는데 1.59로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랭스 승무 봅니다. 랭스 승무. 그래도 오랜만에 랭스 승을 좀 더 보겠다. 한 6대4 정도?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 경기는 아니에요. 갈 경기. 패스하려다가 그냥 랭스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트넘하고 맨유는 어제 봤던 경기인데, 이거 토트넘이 요새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맨유도 좋진 않습니다. 둘이 14위, 15위이기 때문에 승점도 2점 차고. 근데 득점이 20골 차이 나요. 토트넘이. 물론 뭐 예전에 득점을 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홈의 토트넘이나 원정 맨유나 별 큰 차이 없고, 오늘 지는 팀이 더 나락으로 가는 거죠. 하위권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토트넘은. 그리고 메디슨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존슨도 좀 애매합니다. 베르노도 애매하고, 확실히 못 나오는 건 솔랑케하고 히살리숑, 그리고 뭐 드라구신, 뭐 어차피 수술했으니까, 그리고 뭐 여전히 반더벤 로메로.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 부상 상황들이. 그리고 맨유도 어제 제가 승무패로 분석할 때는 뭔가 없었거든요. 별로 몇 명 없었는데 지금 수비에 리산드로, 그리고 공격에 아마드가 어제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못 봤나? 어쨌든 아마드,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나머지는 다 장기 쪽이니까, 장기 부상 쪽이니까. 그래서 토트넘보단 적긴 한데 이게 맨유가 원정이라 좀 빡셉니다. 토트넘도 못 믿지만 저는 맨유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토트넘이 최근에 오버가 많았죠. 이제 토트넘의 득점력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한 경기가 없습니다. 한 골, 리버풀전 0골, 레스터전 한 골. 그래서 토트넘도 예전만큼 득점력이 막 높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들도 막 골을 넣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오버가 많았던 거지. 3.5 기준으로 보면 뭐 한 3경기 정도 오버. 근데 여기 3.5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맨유도 최근에 연승 타나 싶었더니 크리스탈한테 뭐 0대2로 지질 않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근데 맨유가 최근 원정 3경기는 좋습니다. 아스널, 리버풀, 풀럼 상대로 1승 2무라서. 그래서 이거 토트넘이 이기든 뭐 맨유가 이기든 오버로 접근하면 가장 좋긴 하죠.
배당도 좋고. 근데 저는 언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언더 가긴 좀 애매하고 언더도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홈이라 뭔가 연패는 끊을 것 같다. 토트넘도 요새 무승부가 많이 없거든요. 음. 맨유는 레스터전도 선제골 먹히고 역전했던 상황이라 저는 토트넘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요거는 진짜 박빙. 토트넘 승부 보는데 한 51대 49. 그나마 이제 홈이라 홈 이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지. 부상자가 더 많았고 뭔가 맨유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다면은 아마 건너뛰었을 겁니다. 요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프랑크하고 홀슈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하고 홀슈타인. 자, 홀슈타인이 지금 꼴찌죠. 그리고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꽤 높습니다. 3위. 이기면 레버쿠젠 5점 차로 쫓아가고. 그래 우리가 어제 이제 가장 좋았던 라치오 이 레버쿠젠 물을 잡았는데 아니 뮌헨이 거의 슈팅을 못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유슈팅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봤는데 뭐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가 홈에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6승 3무 1패. 홀슈타인은 보움과 이제 두 팀이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그러면 결장자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프랑크가 지려면 수비 쪽에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의 그 갈비뼈 부상 요거는 반반이라 거의 큰 부상이 많이 없네요. 수비 쪽 한 명 빼곤. 홀슈타인도 지금 주전키퍼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여기도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긴 한데 이 프랑크가 홈 성적이 좋긴 하지만 요새 살짝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 마르무시가 원래 있었을 때는 뭐 연승도 더 길게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뭐 마르무시가 나가고도 뭐 도르트문트를 잡다든가 아니면 페렌츠바로시 유로파 경기도 이기긴 하고 호펜하임전 뭐 좀 원정에서 아쉽게 비기긴 했는데 결국에 이게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 미천이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르무시가 처음 빠졌을 때는 뭐 불안하다 될까? 골에 많은 주축을 담당했었는데 했지만 꾸역꾸역 이겨서 그래도 잘하나 보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이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상대가 이제 로마 원정이었고 홈에서 볼푸스 웨넨글라 원정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그 경기로만 보면 6경기 3승 3무라서 확실히 홈에서 강하다. 그리고 상대가 홀슈타인입니다. 다만 이 홀슈타인이 좀 빡센 게 골찜에도 지금 불구하고 득점력이 33골이에요. 33골이면 마인츠하고 같거든요. 실점은 최다 실점 팀인데 얘네 요새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아우크 5골, 도르트문트 뭐 4골, 프라이한테 지다가 2골 넣었죠. 3대 2대 3. 그리고 호펜하임한테 지긴 했지만 볼프스 원정 가서 2대 2 비기고 뮌헨한테 3골 넣고 4대 0으로 지다. 보험전도 2대 2로 비기고 거의 오버페이스입니다. 3.5 기준 적용해도 메넨글라부터 모든 경기 오버예요. 모든 경기. 그래서 프랑크가 과연 홈에서 6승 3무 1패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홀슈타인이 뭐 팀 가리지 않고 지금 골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 프랑크도 마르무시가 빠진 상황이라 저는 프랑크 승은 이거 배당이 말이 안 된다. 1.24. 3.5라도 오버 갑니다. 요거. 오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데이터표요? 데이터표 요게 아닙니다. 요거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수정을 한 상황이라 어제는 주말이 100개였고 요렇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해축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파르마하고 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로마가 뭐 감독이 바뀐 이후에 뭐 성적이 괜찮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파르마가 제가 파르마 가서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한테 맞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팀들은 이제 잘 안 가면 됩니다. 내가 갈 때만 지는 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잘하다가도. 자 일단 파르마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파르마를 먼저 보면 일단 강등권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하고는 득점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5골. 근데 실점이 15골이나 많고 홈의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로마는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는 팀입니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승리가 많이 없긴 합니다. 로마가.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결장이 장기 부상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공격에 한 명 정도 지금 부상으로 한 2경기 정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그리고 디발라가 지금 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발라 부상으로 빠져도 공격 쪽에 골을 이제 웬만한 선수들이 다 넣고 있습니다. 못 넣은 한 골이라도 못 넣은 선수는 없긴 해요. 비중이 높고 낮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는 지로나에서 온 이제 도보비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8골이면 지로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할 건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파르마가 지금 3연패인데 왜 제가 파르마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냐면 레체전 갔는데 졌고 아마 엘라스 베로나전 갔는데 졌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베네치아전이었나? 좀 뭔가 이겨줘야 될 타이밍인데 못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2무 4패. 그리고 득점도 사실 그때 AC 밀란전을 이기거나 비기면서 좀 흐름을 좀 잡아왔어야 했는데 다 이겼던 경기도 추가 시간에 2골인가 해서 밀란한테 이제 3대2로 지고 최근 뭐 레체나 칼리알리전도 뭔가 좀 아쉽고 그래서 연패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한번 3연패를 끊는 적이 있어요. 그게 몬차전에 이제 2대1로 끊었는데 로마 상대로 연패를 끊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노릴 수 있는 거 딱 하나. 로마가 포르투하고의 유로파 일정이 지금 다음 경기 홈에서 열리는데 1차전을 비겼거든요. 근데 로마 퇴장도 있었어가지고 로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뭐 리그 지금 승점으로 봤을 땐 힘들다. 유로파에 집중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그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경기에 더 집중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로테를 돌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조금 애매하다. 로마가 최근에 베네치아전도 결국 한 골 차로 이겼었기 때문에 여전히 원정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디발라의 부상도 있고 그리고 파르마가 못한다고는 하지만 밀란도 이길 뻔했고 가끔씩 좀 뜬금없이 이길 때가 있어요. 뭐 라치오 3대1 아니면 뭐 유벤투스 원정 가서 2대2 그래서 요 경기는 배당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파르마로 빠질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연패 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승부 보거나 건너뛸게요. 사실 이 경기는 건너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체크해보고 정 갈 게 없으면 이 경기를 포함해서 가지. 그러지 않고 건너뛸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조합은 아마 어제랑 비슷하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갈 거예요. 늦어도 9시고 보통은 거의 마감 전에 이제 가긴 하는데 이게 앞전 경기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 시간대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요 네이면 피오렌티나 경기를 안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못해도 이제 에스파뇰이 10시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제 기준에 8시 반에 9시 잡은 거. 왜냐면 이게 지금 마무리를 하면은 아마 한 7시 한 10분? 10분, 20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합 마무리하고 하면은 뭐 진짜 빠르면 그러니까 한 8시에서 9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 잡아 8시 반 9시. 어차피 앞 경기 안 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이제 가자면 이제 마요르카 라스팔마스. 이거 어제 분석할 때 마요르카 무조건 승리였거든요. 왜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라스팔마스에 뭔가 부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요르카가 득점에서 밀립니다. 근데 라스팔마스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고, 라스팔마스가 뭐 그렇다고 마요르카가 홈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결장이 거의 없긴 해요.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최근 부상이니까. 근데 마요르카 승을 봤던 게 있네. 어제 생각이 맞았네. 어제 그 봤던 게 기억이 맞았네. 라스팔마스가 부상이 심각합니다. 물론 어제 에버튼처럼 에버튼도 부상이 많았어가지고 크리스탈 승을 1순위로 봤는데 결국엔 에버튼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많다고 무조건 지는 게 아닌데,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라스팔마스가 빠지는 선수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 뭐 경고 누적인지 퇴장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퇴장이어도 출전 정지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미드필더 한 명 있죠. 그리고 질병으로 못 나오는 선수 공격에 경고 누적 한 명, 부상 한 명. 그러니까 지금 공격 쪽에 이 로드리게즈 이게 3호시 평균 시간도 거의 90분에 가깝고, 하미레즈 경고 누적 7골에 3호시, 그리고 파비오 실바 부상, 얘는 그나마 좀 장기 부상인데 7골에 2호시. 얘네 3명만 합쳐도 지금 날아가는 골이 많거든요. 물론 뭐 나머지 선수들이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마요르카에 비해 빠지는 선수가 많고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마요르카 봐야 된다. 마요르카 승 봅니다. 승. 배당이 1.64면 1.5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나름 나쁘지 않다 봐요. 근데 이제 마요르카도 요새 승리가 없다 보니까 배당을 좀 더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지난번 오사수나도 제가 마요르카 승 무승부를 보험 쳐가서 이제 무승부로 적중을 했는데 그때 2경기밖에 없어서 보험을 갔던 거고,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 오사수나 극장골로 먹히는 바람에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어요. 5연패 중이었고, 오늘 또 이겨줘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라스팔마스 부상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보면은 지로나도 한 골, 비아레알도 한 골, 그리고 뭐 예전에 한참 이제 원정 성적 좋을 때는 바르샤도 잡고, 소시도 비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얘네도 6경기 1무 5패로 성적이 안 좋은데 뭔가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어서 그게 살짝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언더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짜치고 그냥 마요르카 승, 못 뜨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괜히 언더 갔다 또 오버 나면 그러니까 마요르카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성은 살짝 반반 느낌이긴 해요. 살짝 반반. 자, 그 다음에 하이덴하임 마인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하이덴하임이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죠. 16위. 17, 18위만 강등하니까. 근데 보험하고 승점이 같고, 마인츠가 원래 원정이 더 좋았지만 지금은 홈이 승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얘네 실점이 좀 많거든요. 물론 하위권들이 실점이 많은데 마인츠하고 2배가 좀 안 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마인츠가 득실은 유리한데, 일단 마인츠 결장자가 있던 선수가 아직 결장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하이덴하임은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미드필더에 못 나오는 선수 장기 부상이어서. 조나단 버카르트가 부상 표시가 없네. 얘가 지금 몇 경기 못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인츠가 좀 힘들었던 걸로 압니다. 특히 원정 같은 경우에 득점을 잘 못했고, 그나마 홈에서 꾸역꾸역 이기고 어떻게든 앉으면서 지금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딱 하나 틀린 게 그 마인츠 아우쿠 이제 경기였거든요. 그때 마인츠 승을 갔는데 0대0으로 비기면서 그랬는데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인츠. 브레멘 원정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를린 레버쿠젠도 2경기에 뭐 1득점밖에 없었고, 사실
이 조나단 버카르트가 빠진 이후에 득점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가 12골이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아닌 만큼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덴하임이 일정이 좀 빡세요. 컨퍼런스 리그를 지난번 코펜하겐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선제골을 먹히고 역전을 했던 경기라 다음 경기 유리합니다. 홈이라. 근데 리그만 놓고 보면 4연패. 근데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한 골 차였어요. 한 골 차. 근데도 뭔가 조금 더 쉰, 그리고 마인츠가 원정 3연패이기 때문에 3연패는 좀 끊지 않을까. 주 공격수도 돌아왔고. 그래서 마인츠 승 쪽으로 보는데 하이덴하임도 뭐 연패를 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컨퍼런스 리그를 안 갔다 왔으면 뭐 물을 좀 의심하겠는데 컨퍼런스 갔다 왔기 때문에 마인츠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어찌 보면 이거 예측대로만 흘러가면 오늘 가장 배당 대비 좋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상성이 많지 않고 그때 예전에 24년도 초반에 홈에서 비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마인츠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마인츠 승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벤하고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 싸움인데 뭐 매번 얘기하지만 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승점이 43점이에요. 7패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1패밖에 없거든요. 근데 7패하고 있는 라치오보다 물론 이제 한 경기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무승부가 뭐 적당한 게 좋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도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지금 54점으로 2점 차입니다. 나폴리하고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유벤도 뭐 이기면 라치오하고는 순위가 바뀌겠죠. 득실도 앞서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경기인데 홈에서 여전히 무패 중입니다. 유벤 5승 7무. 인테르도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지금 수비 쪽에 최근 부상 말고는 유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인테르가 튀랑이 지금 타박상 좀 애매해요. 의심이 돼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애매합니다. 13골에 7엇인데 근데 인테르는 보면은 뭐 수비부터 미드필더 공격까지 골을 안 넣은 선수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데 이거 거의 대부분 다 골을 넣었네. 한 골 정도라도. 어쨌든 유벤이 홈이고 지난번 PSV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벤 승을 봤었잖아요. 네, 코모전도 한 골 차, 엠폴리전도 선제골을 내주고 제가 그때 유벤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좀 빠른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골 내주고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아마 두 골을 연속적으로 넣었을 거예요. 그때 퇴장 전에 그 콜로 무아니가 연속으로 넣고 퇴장 이후에 또 연속으로 넣고 근데 그거 이긴 것도 진짜 운이 따라줘서 이긴 거지 퇴장 안 당했으면 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3연승 중이긴 한데 리그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살짝. 왜냐면 인테르가 피오렌티나한테 0대3으로 졌거든요. 그러면서 꽤 오랜만에 졌습니다. 리그 경기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또 피오렌티나를 이기긴 했는데 AC 밀란 원정에 비겼던 점 그리고 인테르가 원정에서 뭐 라치오 6대0이나 레체 4대0도 있지만 뭐 베네치아한테 1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벤이 어쨌든 홈에서 최근에 벤피카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 무패인 거를 감안하면 어제 느낌처럼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어제 라치오 나폴리도 솔직히 거의 박빙이라 생각해서 무승부를 갔는데 요것도 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또 하필 2경기 연속 무승부기도 해요. 이런 경기는 사실 그냥 무 찍고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냥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죠. 네, 박빙의 승부라 이제 무승부를 보는 거고.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드렌하고 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릴이 지금 스타드렌보다 승점이 10점이나 앞서는데 득실도 더 괜찮고. 근데 스타드렌은 아시겠지만 뭐 예전만큼 홈 성적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홈이 잘합니다. 원정에 1승 1무 8패예요. 근데 오늘 홈이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릴도 뭐 원정만큼 승점이 높진 않은데 패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2번밖에 안 졌고. 그러니까 릴은 패배가 적고 스타드렌은 홈의 성적이 훨씬 좋다. 요거 보면 되고. 결장은 경고 누적 1명 미드필더 말고는 크게 최근 달라지는 이슈는 없다. 근데 이 좀 아쉬운 점이 득점입니다. 득점. 뭔가 선수들이 여러 명이 넣은 게 아니고 뭔가 공격에도 2명이 거의 몰아 넣어요. 9골 6골. 이 두 선수 빼면은 사실 득점이 많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뭐 장기 부상. 그나마 햄스트링 부상이 최근 부상인데 주축인 선수 데이비드가 아니면 그나마 예전에 데이비드가 못 나온 적이 있지 않았나? 그게 컵대회인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 릴 경기를 졌다는 점. 홈에서 르하브르 다른 팀도 아니고 르하브르한테 졌습니다. 17위 강등권인 팀한테. 그래서 릴이 원래 되게 안 졌거든요. 뭐 유로파래 챔스 컵대회 리그 꽤 장기간 안 졌었는데 그걸 리버풀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챔스 제외하고는 또 계속 이어가다가 스트라스한테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해서 연패 당하고. 근데 그 이후에 페에노르트 6득점, 뭐 생태 때는 4득점 했는데 요새 또 갑자기 FA컵 뭐 처음 보는 팀한테 얘네가 2부인가? 승부 차이 끝에 졌어요. 근데 르하브르한테도 졌다. 그리고 르하브르도 역전패 당한 게 아닙니다. 2골 먼저 내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좀 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원정입니다. 원정은 지금 연패 중이에요.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릴은 원정에서 승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가 적을 뿐이지 무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드렌이 또 한동안 안 좋았죠. 5연패. 그리고 얘가 무승부가 워낙 없기 때문에 승 아니면 패였거든요. 근데 승보다 패가 많았기 때문에 각이 좀 꺼려졌는데 최근 2경기 무실점. 스트라스 생테젠. 근데 릴이 연패당할 것 같진 않고 스타드렌도 3연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 뭐다? 무 봅니다.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어디였지? 어디 뭐 랭스 승무라 했던가? 뭐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남는데 지금. 일단은 요거 9경기 담고 스타드렌하고 베티스를 먹죠. 자, 베티스 경기는 그리고 상성 얘기 안 했는데 상성은 릴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드렌이 살짝 앞서는데 최근엔 릴이 살짝 앞서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추천 즐겨찾기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15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3개인데 2명만 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하고 소시인데 제가 이제 어제 분석할 때는 승무패 아마 베티스 승으로 체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어제 제가 베티스 승으로 체크를 했네. 이게 왜냐면 뭐 소시도 잘하긴 하는데 그 뭐였지? 뭔가 결정자 부분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사라졌네. 어제 쿠보가 뭔가 약간 불확실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정자가 아예 거의 없습니다. 소시. 그리고 베티스도 거의 장기 부상 말고는 수비 쪽에 경고 누적 1명 말고는 없고.
그리고 베티스 컨퍼런스 뜁니다. 그리고 소시 유로파 뜁니다. 소시가 원래 이제 리그에서도 이 실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득점이 워낙 적어서 그렇지 베티스는 득점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은 소시가 앞섭니다. 다만 베티스가 홈에서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고 소시는 원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베티스 뭐 결장자까지 포함해서 승을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컨퍼런스 원정 헨트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 아주 무난하고 소시도 미투일란 원정 가서 이겼기 때문에 다음 홈 경기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투일란 전에 리그 경기에서 유로파 포함 3연패도 했었고 소시가 원정이 워낙 좀 불안하긴 해요. 리그만 보면은 오사수나 1대2, 발렌시아 0대1, 셀타비고 0대2. 그래서 홈만큼 좋지가 않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빌바오랑 이기다 비기고 라요도 이기다 비기고 바르샤 2대2로 비겼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베티스가 홈에서 최근에 리그에서 못 이기긴 했지만 둘 다 원정을 갔다 왔고 일정은 같습니다. 14일 원정. 그리고 소시 결장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 보는 게 거의 없다가 막판에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래서 한 반은 공개하고 반은 이제 조합 나갈 때 같이 적어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추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질차.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님.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할 맛이 난다. 왜냐면 그래도 이제 항상 끝나면 기다리다가 수고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저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뭐 후원을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왜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숲 이제 방송을 보더라도 이제 채팅이 적으면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기가 더 꺼려지잖아요. 이 뭔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적중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게요. 해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도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마 무승부를 좀 노려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려볼 거고 어제 비아레알만 좀 이겨줬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무승부를 세 조합 메인 2무에 이제 서브 2무를 나눠서 갔고 1, 2순위에 고배당을 껴서 갔거든요. 근데 최소 두 조합은 적중해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나은 조합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내일은 또 내일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아마 8시 반에서 9시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추천이랑 질샷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중 하세요. 가볼게요.